오늘의 수행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학습을 통해 펌웨어 구현에 필요한 하드웨어 테스트 소프트웨어와 부트로더 설계 문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펌웨어 설계 문서에 따라 하드웨어에 사용된 부품들의 데이터 시트를 분석하고 시스템의 메모리 맵과 구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혜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펌웨어 구현 환경 구축하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 자리에 이세훈 강사님 그리고 김현우 학생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펌웨어 구현에 필요한 개발 도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임베디드 시스템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소스 코드 작성 및 컴파일을 PC에서 진행하고요. 이로부터 얻은 결과를 실행 파일이 되겠는데 이것을 임베디드 보드에 다운로드한 뒤에 실행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는 PC 환경을 호스트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프로그램이 실제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환경을 우리는 타겟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 작성과 실행이 나누어진 개발 환경 때문에 호스트 시스템과 타겟 시스템 사이에 통신을 하거나 타겟 시스템에서의 실행 결과 및 디버그 정보를 얻기 위한 추가적인 개발 환경 설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필요한 도구들에는 에디터, 컴파일러, 디버거, 링커 여러 가지 툴이 필요한데요. 각각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도 하지만 이들을 통합한 환경으로 설치하기도 합니다. 호스트와 타깃 시스템 운영체제 등은 제한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호스트 시스템의 운영체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나 리눅스나 맥 등 대중적인 OS를 거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겟 시스템은 운영체제가 올라오기 전인 펌웨어 상태에서는 OS에 영향이 없고 하드웨어 스펙에 의존하게 되어 있고요. 타겟의 OS라는 것은 또 타겟 시스템에 맞게 설정이 되고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운영체제 외에 개발에 필요한 컴파일러 등의 도구들은 어떤 건가요? 네, 먼저 컴파일 과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는데요. 소스 프로그램을 실제 실행이 가능한 실행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을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컴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중간에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전체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에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안에 매크로로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풀어서 실제 완전한 소스로 만드는 것이 프리프로세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소스 코드를 어셈블리 코드로 바꿔야 되는데요. 이 어셈블리 코드로 바꾸는 것이 컴파일러라는 소프트웨어가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셈블러라는 게 있는데 이 어셈블러는 어셈블리 코드를 0하고1로 되어 있는 기계어 코드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0하고1로 변환된 기계어를 여러 개 라이브러리들과 합쳐서 하나의 실행 파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링커라고 합니다. 이러한 링커 과정까지 끝나면 실행 가능한 기계어 코드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코드를 실제로 메모리에 올려서 실행하는 것, 즉 기계어로 완전하게 되어 있는 것을 올려서 실행하는 것을 로더에 의해서 메모리로 올라가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즉 소스 파일을 실행 파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런 도구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러한 도구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툴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는 컴파일러, 링커, 라이브러리들이 다 뭉쳐져 있는 것이죠. 특히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시에 타겟에 따라서 그러면 다른 툴 체인을 설치해야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러면 대표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GNU에서 배포하는 것을 예를 들어 볼까요? GNU에서 배포하는 것은 이제 컴파일러, GCC 및
빈 유틸 또 GNUC 라이브러리들을 배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각각의 요소별로 버전이 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버전 의존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래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툴체인을 한꺼번에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개발 도구들을 압축 파일로 배포하기도 합니다. 라즈베리 파이의 경우 툴체인을 어떻게 설치하나요? 네,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생들도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툴체인을 Git에다 올려놨습니다. Git죠, Git. 우리가 부트로더 소스 다운을 받을 때도 이제 Git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이 Git 크론에서 github.com에 라즈베리 파이 밑에 툴스라는 것을 내 컴퓨터로 Git으로 다운로드 받게 되면 그 안에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가 한꺼번에 뭉쳐서 하나의 디렉토리에 딸려오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 실제로 CMD 창에 있는 화면을 보게 되면 툴 밑에 여러 가지 디렉토리가 있는데 그래서 개발에 필요한 컴파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언어들 어셈블러나 C++나 C에 대한 이러한 툴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Git 하나만으로 쉽게 모든 툴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라즈베리 파이에서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펌웨어 설계 문서 분석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스 프로그램을 실제 실행에 가능한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하며 중간에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프리프로세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소스 코드를 완전한 소스로 만들게 되며 이후에 이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가 어셈블리 코드로 바꾸게 됩니다. 이를 다시 기계어 코드로 변환하고 로더에 의해 메모리에 올라가서 실행이 됩니다. 이번엔 하드웨어 데이터 시트 분석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펌웨어를 구현할 때 데이터 시트는 꼭 필요한가요? 펌웨어는 하드웨어에 완벽히 의존적인 프로그램이거든요. 하드웨어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제조사나 이런 이밸루에이션 보드, 평가보드 제조사 등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 데이터 시트가 있어야지만 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프로그램을 그 데이터 시트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드웨어 데이터 시트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오픈소스 플랫폼인 라즈베리 파이 3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3는 BCM2837이라는 ARM 코아텍스 A53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지만 외부 장치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GPIO를 가지고 설명해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BCM2837 ARM 주변 장치에 대한 데이터 시트 문서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서는 구글링이나 아니면 이 사이트에 BCM 브로드컴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운로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목차를 보시면 UART부터 USB까지 다양한 장치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목차를 간단히 한번 볼까요? 먼저 일반적인 얘기에 대한 서론이 있고요. 오버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맵, 메모리에 대한 어드레스 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장치로 UART와 SPI, SP2에 대한 설명이 2장에 나오네요. 다음에 BSC, 그 다음에 DMA 컨트롤러에 대한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스미디어 컨트롤, 그 다음에 우리가 요번에 좀 설명을 할 GPIO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나오네요. 다음은 이제 인터럽트에 대해서 나오고요. 다음을 보면 Pulse with Modulation이라고 해서 PWM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요. 또 SPI, 또 시스템 타이머, 그 다음에 시리얼 통신을 위한 UART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USB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안에는
회로도도 있고요. 실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떤 메모리를 어떻게 해야지만 프로그래머가 작성을 해야지만 하드웨어가 동작하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이 문서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이러한 문서, 하드웨어 문서를 가지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시트에서 GPIO 부분을 한번 볼까요? GPIO 부분에 보면 ARM 피지컬 어드레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네요. 물론 영어로 돼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영어는 아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물리적인 메모리 시작 번지는 램의 0번지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 우리가 취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물리적 어드레스, 즉 피지컬 어드레스의 범위는 0x3F00000부터 0x3FFFFF까지가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즉 이걸 통해서 물리적인 메모리는 0x3F000000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 물리적 메모리에 연결할 수 있는 주변 장치에 버스 어드레스가 있는데요. 이 버스 어드레스의 범위는 0x7200000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GPIO를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는 GPIO의 데이터 시트에 GPIO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GPIO는 41개의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다. 또 각각은 32비트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1개의 레지스터를 갖다가 32비트로 어드레싱을 하는데요. 하나의 GPIO 핀에는 3비트씩을 할당하게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굉장히 쭉 길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쪼개가지고 32비트니까 하나의 핀에 3개씩이니까 몇 개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겠습니까? 10개겠죠. 하나의 3비트인 것을 10개 하면 30비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2비트는 그냥 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레지스터를 가지고 우리는 10개의 GPIO 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1개면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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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개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5개의 셀렉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GPIO에 각각 펑션 셀렉트가 0부터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펑션 셀렉트의 0은 GPIO 핀에 1번부터 10번까지를 지정하고요. 셀렉터 1은 11번부터 20번까지, 셀렉터 2는 20부터 30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이 되겠죠. 그래서 셀렉터 0, 1, 2, 3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어드레스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0x7200000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 이것의 물리적 주소는 3F00000이라고 앞에서 데이터 시트에서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GPIO의 시작 가상 주소가 0x7200000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주변 장치의 베이스 가상 주소가 0x7200000인데요. GPIO가 0x7200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부터 쭉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GPIO의 시작이 0x72000이니까 실제로 GPIO는 시작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을까요? 이게 옵셋이라고 하는데 722000에서 시작인 0x7200000을 빼면 결국은 어떻게 나오나요? 20000이 나오겠죠. 즉 시작부터 GPIO는 20000만큼 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GPIO의 실제 물리 주소는 우리가 주소 시작이 어디였죠? 주변 장치가 0x3F00이었잖아요. 여기에 20을 더 더하게 되면 0x3F20000부터가 실제로 GPIO의 물리 시작 주소다.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 시트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 시트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GPF 셀
핀인데요. GPIO 핀을 인풋 또는 아웃풋으로 사용할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GP셋인데요. GPIO 핀을 하이 레벨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핀에 만약에 LED가 연결돼 있다 그러면 이 핀을 셋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LED가 켜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GPCLR인데요. 클리어하는 거죠. GPIO 핀을 로우 레벨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핀에 어떤 장치, LED가 만약 연결돼 있다 그러면 LED가 꺼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 데이터 시트 분석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프로그램을 해당 데이터 시트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즉, 어떤 장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 장치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고 어떤 메모리 사용하는지 등에 대해 해당 데이터 시트를 확인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시트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주변 장치 베이스 물리주소, 가상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GPF 셀렉스 등을 통해 GPIO 핀의 환경을 설정하게 됩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 임베디드의 차세대 유망주 후배 유진환. 내 코딩에 실패란 없다. 임베디드의 숨은 보석 선배 김현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NCS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학습자 김현우, 유진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 환경 구축을 실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부트로더 소스를 컴파일하기 위해 크로스 컴파일러를 설치하고 부트로더에 새로운 명령어를 추가하여 부트로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로스 컴파일러는 컴파일러가 실행되는 플랫폼이 아닌 다른 플랫폼에서 실행 가능한 코드를 크로스해서 생성해주는 컴파일러입니다. 대부분 임베디드 시스템이나 여러가지 실행 파일을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럼 이번 실습에서는 왜 필요할까요? 저희는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만들어진 부트로더가 라즈베리 파이에서 사용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부트로더를 컴파일하는 곳은 노트북 환경인데 실제로 이 부트로더 파일이 사용될 환경은 라즈베리 파이잖아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환경에서 실행 가능하게끔 크로스 컴파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어떤 크로스 컴파일을 사용하게 될까요? 네, 저희는 아크64 리눅스 GNU라는 컴파일러를 사용할 겁니다. 네, 현재 우분투 터미널 창에서 apt-get 명령어를 통해서 컴파일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apt-get 명령어를 사용해서 컴파일러를 설치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컴파일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 설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크로스 컴파일러를 지정하는 환경 변수 설정을 위하여 설정 명령어를 입력하겠습니다. 네, export 명령어를 통해서 크로스 컴파일을 설정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네, 컴파일하기에 앞서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apt-get 명령어를 통해서 바이슨과 플렉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학생, 혹시 이 두 가지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둘 다 설치가 되어 있군요. 네,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 보드에 맞는 설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설정 파일은 config 폴더에 rpi3.defconfig 파일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설정을 적용하기 위해 make rpi_3_defconfig 명령어를 통해서 설정해 줍니다. 네, 그럼 제가 실제로 폴더 안에 들어가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boot 폴더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make 명령을 주어서 실제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그 뒤에는 make 명령어를 통해서 부트로더 파일을 컴파일 하시면 됩니다. 네, make를 통해서 컴파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파일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다 완료됐는지 확인하려면 uboot.bin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s 명령을 통해서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컴파일돼서 uboot.bin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라즈베리 파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라즈비안 이미지 파일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검색창에 라즈비안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뒤에 공식 사이트가 있네요. 이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네, 여기서 라즈비안 아이콘을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데스크탑 버전으로 라즈비안을 다운받겠습니다. 네, 다운로드 다 완료되었습니다. 네, 완료된 파일은 이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다운이 다 받아진 이미지 파일을 이 SD카드에 구울 텐데요. 동글에 연결을 해서 컴퓨터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라즈비안 이미지 파일을 SD카드에 굽기 위해서 Win32 프로그램을 사용할 텐데요. 네, Win32 프로그램을 키겠습니다. 네, 여기서 USB 디바이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미지 파일을 찾아서 열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라이트 버튼을 눌러서 구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라즈비안 OS 이미지를 SD카드에 라이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라즈비안 OS 내용을 지난 학생이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네,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요. 네, start elf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내부 부트로더인 bootcode.bin 파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 설정 파일인 config 파일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커널 이미지 파일과 커널 7 이미지 파일이 있는데요. 부트로더는 커널 숫자가 더 큰 것을 불러오기 때문에 커널 7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생성된 부트로더 파일을 커널 8 이미지로 변경해서 SD카드에 넣어주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전에 컴파일했던 uboot.bin 파일을 커널 8 이미지로 바꾸겠습니다. 네, 변경을 완료했고요. 이 커널 이미지 파일을 SD카드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네, 완료가 되었으면 SD카드를 라즈베리 파이에 넣어주고 전원을 줘서 부팅을 시킵니다. 그리고 부팅이 되면 3초 이내 키보드 입력이 있으면 uboot 명령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트로더 부팅 확인을 위해서 라즈베리 파이에 모니터와 키보드를 연결한 후에 전원을 공급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부트로더의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 여기 모니터와 키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라즈베리 파이에 키보드와 모니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키보드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HDMI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부트로더 이미지가 있는 마이크로 SD 카드를 라즈베리 파이에 삽입해 보겠습니다.
네, 완료했습니다. 네, 라즈베리 파이에 전원 공급을 해보겠습니다. 전원 공급 후 3초 이내에 키보드에 아무 키나 눌러야 부트로더 명령어 모드로 갑니다. 네, 전원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부트로더의 명령어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네, 부트로더 명령어 모드에 들어와서 부트로더 명령어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음표를 입력을 하면은 명령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많은 명령어들 중에서 GPIO 명령어를 사용해 볼 텐데요. 라즈베리 파이에 내장되어 있는 LED를 제어해 보겠습니다. 내장되어 있는 ACT LED의 경우 GPIO 29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트로더 명령어 중에 GPIO 제어 명령이 GPIO입니다. 그러면 GPIO 명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명령어에 대해 알아보려면 help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help GPIO를 해보겠습니다. GPIO에 전원을 주는 것이 set, 끄는 것이 clear네요. 네, 그럼 우선 LED를 set 명령어를 통해서 켜보겠습니다. 네, LED가 켜졌습니다. 그러면 clear 명령어를 통해서 내장 LED를 꺼보겠습니다. 네, LED가 꺼졌습니다. 네, 이걸로 부트로더 환경 구축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실습에서는 라즈베리 파이 3 부트로더 개발을 위한 크로스 컴파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부트 소스에서 라즈베리 파이 3 부트로더 이미지를 생성하고 부트로더를 이식한 후 동작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수행하였습니다.